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1월 달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떤 종목 예.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예, 그 HD 현대 마린 엔진이요. HD 현대 마린 엔진이고 저희 매수가 평단가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97,000원에 20%입니다. 97,000원에 20%. 예.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죠? 예, 작년 10월에 매수했습니다. 아하, 작년에 보유를 시작을 하셨고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유 대표님께서 상담을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좋은 장에 좀 섭섭하면서 소외를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HD 현대 마린 엔진이 못 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 9월부터 혹은 뭐 8월부터 본다 그러면 거의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가까이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조선주 대부분이 좀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삼성중공업이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비슷한 행보 장세다. 결국에는 저는 이러한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특히 조선 3사의 수주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 전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가 수주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 특히 고선박, 고부가치 선박, LNG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큰 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주요 기업들이 수주를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엔진 업체들은 보통 그 수주를 하고 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있다가 엔진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연초에 높은 수주를 보여준 게 아마 가을부터는 수주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현대 그룹에 거의 다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MRO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저는 현대 마린 엔진은 지금은 물론 시장에 소외되고 있지만 소외되고 있다고 해서 종목 교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장이 좀 색깔이 변할 때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도 조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최소한 13만 원, 14만 원은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3개월 정도 기다리셨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난번 12월 저점을 깰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깬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이걸 버릴 종목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예, 이 종목 이렇게 좀 쭉 끌고 가시는 걸 보니까 아마 다른 예. 또 비중에는 반도체나 다른 종목들도 있으시죠? 지금 반도체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올라가고 반도체 쪽은 못 들어가고. 반도체는 없으시고. 예, 조선 쪽을 몇 개 좀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조선 위주로 편성이 돼 있나요?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잘 버티신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수익을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도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하나마이크론이고요. 하나마이크론. 예. 예. 매수가는 35,100원에 비중 10%인데요. 예. 처음에는 5%를 갖고 있었어요. 5%를 32,000원인가 갖고 있다가 오늘 제가 보니까 더 갈 것 같아서 5%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아하, 예. 예, 그래갖고 매수가도 좀 높아졌고 예. 비중도 10%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매도가를 알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꽤 횡보하는 기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비중을 조금 더 실었다. 평단가는 살짝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수익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반도체, 특히나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네, 그것도 갖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150도 갖고 있어요. 네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통 발목에서 사가지고 이제 어깨에서 판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제 무릎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목에서 무릎까지 왔고 1차적으로.
그리고 지금 바이오 투심 안 좋고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격대에서도 기관일 수급이 세게 들어왔어요. 네.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특히나 코스닥 150 안에 보시면 뭐 단순하게 조금 사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막 100억, 200억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가격대에서 좀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당분간 추세 이어질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워낙 주목받을 만한 게 사실상 실적으로 증명하는 게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아직은 이제 무릎이 있다 생각을 하고 한 45,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1차 매도가가 45,000원입니까? 네, 거기서 만약에 대금이 더 붙고 기관 매수세가 더 들어오면 뭐 조금 더 상향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오늘 추가 매수를 하고 나니까 조금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네, 비중을 키웠는데 약간의 흔들림이 있다 보니까 걱정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분위기 그렇죠. 워낙 좋으니까요. 예, 목표가 지금 제시를 해 주신 것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수익 꼭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45,000원, 45,000원 1차다, 그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시고, 자, 네. 평단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9만 2천 원에 비중은 10%입니다. 49만 2천 원에 10%. 자, 이번 주에 55만 원까지 장중에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일단은 약간 뭐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유 대표님, 한미약품 뭐 모멘텀은 굉장히 넘치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대응은 어떻게 좀 내어주시겠습니까? 조금 비싸게 사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멕시코 쪽으로 해가지고 뭐 엄청 큰 계약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신규 계약도 맺었고 어쨌든 국내 1호 비만 치료제라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한 세대 정도 뒤처진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또 이제 경구형 시장이 이제 진입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술력을 확인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모멘텀은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신약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증시 자체가 좋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번 55만 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회사가 2015년도에 최고가가 한 7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전 70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6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뭐 이번 주에 하셨는지 뭐 아마 이번 주에 하셨겠죠? 예전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갖고 계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나고 있지만 저는 뭐 어쨌든 이 종목도 기간 조정을 좀 주고 있던 상황에서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한 45만 원만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비중이 10%인데 혹시 좀 더 조정이 나오면 비중을 살짝 키우면서 평단가를 낮춰도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버텨볼까요? 저는 굳이 평단가를 낮출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전 최소한 한 15%에서 20% 정도의 범위가 있어야지 그 매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미약품은 오히려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수익 전환됐을 때 좀 더 끌고 가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청자님이 1월 달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투자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세 통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상담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02-2000-4989 전화 주시면 제작진이 응대를 해드리고요. 또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2034 문자 또 채팅창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SKIE 테크놀로지 예, SKIE 테크놀로지. 예. 62,000원에 30%예요. 예. 오랜만에 이름을 들었다 싶었는데 역시나 가격도 지금 종가 수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비중도 30%면 일단 적지는 않은 수준인데 이 대표님이 좀 자세하게 상담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프시면서 답답하신 분 좀 클 것 같아요. 비중도 크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마 좀 굳게 마음을 먹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2차전지 에코프로라든가 LNF라든가 지금 전부 다 올라갈 때 특히나 같은 2차전지인데 거의 안 올라갔잖아요. 네. 분리막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안에서 가장 소외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SK그룹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이 많다라는 거 그거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땐 솔직히 장기적으로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상장을 할 때 너무 큰 고평가를 받으면 상장을 했다가 주가가 쭉 빠졌잖아요. 그러면 앞전에 있는 매물들이 이제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악성 매물로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호황이고 조금만 손절하더라도 주주만 잘 찾으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데 여기서 지금 이 종목에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원금 회복까지 기다리면서 수년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스테이블코인이라든가 앞으로 좀 크게 갈 주식들이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주식들로 이제 수익을 내시면서 이제 마음을 좀 막 굳게 먹으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답답하시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기회비용을 수년간 낭비하시기보다는 그 호재를 기다리기보다 반도체라든가 스테이블코인 같은 지금 돈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내신 다음에 그 수익금만큼 천천히 차라리 이 종목을 정리해 나가시는 그 전략이 전 더욱더 좀 현실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관심이 있는 섹터나 종목 그리고 수익을 보고 있는 섹터나 종목도 있으시죠? 아, 그런 건 없고요. 요거 종목 하나거든요. 아, 종목 하나요? 네. 그럼 나머지는 또 이제 현금 비중이시고. 네, 현금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일단 현금 비중이 있으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나눠주신 것처럼 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 충분히 수익을 다른 쪽에서 더 올리고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얼마에 팔면 될까요? 이 종목을 얼마에 파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저였으면 솔직히 가망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하염없는 기다리는 세월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돈이 도는 종목에서 수익을 날 때마다 그 수익금만큼 계속해서 잘라가시면서 정리를 하는 기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자, 힘내시고요. 뭐 전략 잘 짜셔가지고 대응하셔서 손실은 줄이고 또 수익은 많이 키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카카오 게임즈고요. 카카오 게임즈 평단가와 비중은요? 46,000원에 20%요. 예, 46,000원에 20%. 자, 역시나 뭐 카카오 게임즈 역시나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종목인데 유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오래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46,000원이시면 최소한 한 3년 가까이는 갖고 계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왜 매도를 못 하셨는지는 뭐 제가 반은 이해하고 또 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헤어질 결심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던 적이 작년 6, 7월 달 그리고 이번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던 건데 이게 뭐 때문에 움직였냐면 카카오 게임 때문에 올라왔다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STO 이슈가 붙어주면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전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STO가 붙는다고 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가? 저는 그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카카오 그룹주가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온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나서는 또 주가가 움직임이 없죠. 그 얘기는 지금 자체 모멘텀으로는 주가 상승하기에는 쉽진 않다라는 거고 이건 카카오 게임즈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게임사들의 대부분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그 카카오 게임즈의 매력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행스럽게 이번 주에 반등을 꽤 제법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내일 월요일 당장 전량 매도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매도하기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좀 비중을 줄여 나가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쉽게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좀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이 아무래도 이게 좀 어렵
보니까 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 손절을 하거나 혹은 매도를 할 타이밍을 약간은 놓치셨을 것 같은데 헤어질 결심 잘 해보시고 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늘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 손실을 보는 만큼 다른 쪽에서 꼭 수익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을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가 좀 새롭게 포맷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 문자와 채팅 통해서도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상담을 받은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새로운 저희가 카드 사주 팔자를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운명 카드가 말해준다 사주팔자 보러와 새로운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두 분께서 굉장히 좀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자, 어떻게 되는 건지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아마 뭐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 있어요. 뭐 타로 카드나 이런 것들. 예, 지금 5가지 카드가 뒷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뒤집어서 하나씩 베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그 종목에 대한 상담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두 분께서 고르시기 좀 좋도록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난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쉬운 정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 별 5개가 아마 상담이 좀 어려운 종목, 그리고 1개가 그래도 좀 상담을 해드리기가 쉬운 종목,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걸 골라주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가 좀 말하기 편한 걸로 가실지 두 분의 선택입니다. 그거는. 예. 자, 먼저 유 대표님은 몇 번째 카드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가겠습니다. 별 5개짜리. 네, 근데 이게 저게 어려운 게 사실 저한테 쉬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실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어려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걸 골라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 대표님은요? 저는 5번 쉽게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성향이 완벽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극과 극에 있는 마지막 카드들을 골라주셨는데 별 5개짜리를 유 대표님이, 별 1개짜리를 이 대표님이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별 5개짜리 종목입니다. STX 그린로직스 나왔고요. 로지스 평단가가 지금 9,500원, 그리고 비중은 10%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별 5개라고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별 하나짜리는 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재룡전기가 나왔네요. 이건 좀 수긍이 됩니다. 왜 그런지. 자, 재룡전기가 나왔고 역시나 매수가는 44,5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목표가 궁금하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역시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TX 그린로지스 9,500원에 10%, 별 5개 맞습니까? 저한테는 별 1개. 그래요? 네. 예, 상담해 주시죠. 그냥 이거는 아까 제가 그 카카오 게임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종목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는 9,500원 정도 시면은 작년에 조금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이란하고 이스라엘 약간 그러한 부분들이 좀 무력 시위가 좀 있었을 때일 것 같아요. 그때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주구장창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조금 반등은 좋지만 제대로 된 반등은 좀 없습니다. 해운업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은 그렇게 성장 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STX 그린로직스는 시가총액도 4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거래량도 별로 없는 기업이고, 그래서 손실이 난 거는 좀 아쉽지만 오히려 이러한 종목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외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 종목 교체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 구간에서 매도와 종목 교체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별 하나짜리 재룡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500원에 10%라고 해 주셨는데, 자, 재룡전기는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고개를 들어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그냥 엉덩이가 무거운 만큼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코스닥 150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역시나 기관들이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막 고개를 들었다라는 것은 주가가 그동안 행보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제 1차 파동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 고개를 들었고 단순하게 그냥 기다린다 한다라면 일단은 그전 저항권인 6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물량을 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실적이 나쁘지도 않고 그 전력기 같은 경우는 왜 난이도 하나인지 알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미래형 산업이 계속해서 빅테크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시대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막 저점권에서 시작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냥 들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룡전기를 또 유망하게 보면서 투자한 분들 아마 이번 주에 꽤 화색이 돌았을 것 같은데 다음 주도 이 탄력을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 저희 상담은 전화와 문자 그리고 채팅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02-2000-4989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걸 잘 못 불려서요. 삼성전자 예. 16만 3천 원에 20%에. 16만 3천 원에 20%. 자, 예. 삼성전자 언제 혹시 매수를 하셨나요? 오늘 했습니다. 아, 오늘 어떤 예. 전략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뭐 다 좋다 해서, 저는 아직까지 초보 비슬마거든요. 예. 그런데 다 좋다 해서 오늘 들어갔더만 영 빠지네요. 아, 너무 좋다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오늘 한 3천 원 정도 일단 빠진 상황입니다. 자, 예, 예. 삼성전자 우리 이 대표님께서 좀 상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시장의 대세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대장주 안에서 이전에 작년부터 이번 달까지 보시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지금 다 크게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제 어제 오늘 기점을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5천은 이제 정부 목표가 코스피 5천이었는데 5천원 달성이 되었고 지금 그 뒤에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자금들이 지금 이제 코스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횡보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그건 누구나 다 예견이 되었던 거고요. 반도체 특히나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지금 반도체주들을 다 급등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비중 20%를 갖고 가실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실 거면 비중 반 정도를 더시고 차라리 저는 그 비중을 코스닥 150 안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셔서 빠르게 수익을 더 크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증권가에서도 20만 원, 25만 원 상향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크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매수가 부근에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담을 남겨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점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쌀 때 안 사셨고 지금 가장 고점에 사신 거기 때문에 차라리 비중 반 정도는 반도체 소부장 코스닥 150으로 이동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요 투자하실 때 뭐 몇 년 정도 생각 아니면은 단기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셨나요? 한 1개월 보고 갔는데요. 아, 한 달 정도요. 한 달 네. 정도면은 삼성전자가 낫습니까? 소부장 쪽이 낫습니까? 소부장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 가능성이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버님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삼성전자가 10%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코스닥 안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은 50%가 올라갔어요. 어떤 걸 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드시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당연히 큰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초보가 되라서 초보가 되면 겁이 나서 네. 겁이 나시면 비중반 더시고 차라리 저는 코스닥 150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주위에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다니까 아마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인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위에도 귀 기울이시고요. 우리 이 대표 말씀은 비중이 20%니까 한 10%는 남기고 10%는 소부장 쪽으로 한번 분산을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본다고 하시니까 그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전화 연결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고요. 자, 평단가와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평단가는 192,100원이고요. 예. 비중은 10%입니다. 192,100원 그리고 10%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 4년 정도. 많이 올라왔었을 그 당시, 핫할 당시, 시장의 중심이 됐을 당시에 매수를 하고 꽤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자, 이제 기회가 온 걸까요? 자, 유 대표님. 네. 이제 이게 별 5개짜리네요.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예. 말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년, 그러니까 완전 최고점은 아니지만 상당히 비쌀 때 이걸 사셨고, 그리고 지금 진짜 엄청 내려왔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매수가는 못 온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만 원은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2차전지는 처음엔 자동차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다라면 지금은 이제 ESS라든지 또 로봇 때문에 전고체 관련된 기대감으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급이 끊임없이 이번 주처럼 들어온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수급이라는 거는 또 끊임없이 들어오다가도 좀 멈칫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단번에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은 결국엔 다음 주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버려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유럽 공장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또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뭐 전고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더 좋게 본다라면 주가는 20만 원도 가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14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시간 싸움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비중이 약간 10%인가요? 예, 10%요. 네, 10%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고, 저는 그냥 조금 더 기다리신다 그러면 매수가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19만 원, 20만 원은 한 번은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진짜 비중을 제가 보기에는 꼭 매수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 줄여놓고 좀 편안하게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에코프로는 예나 지금이나 참 대응이 어려운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급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질지 하는 부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롯데 지주에 롯데 지주고요. 자, 평단가와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28,900원에 10%입니다. 자, 28,900원에 10%. 좋습니다. 자, 28,900원에 10%. 일단 약수익권 중인 종목입니다. 이 대표님. 저도 굉장히 매수하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오.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요. 지난번 1차, 2차 관련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37,350원 터치를 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거래대금이 조금 붙고 이제 좀 조정이 나왔는데, 때마침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되는 게 2월입니다.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 안에서 가장 큰 틀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자사주 소각이거든요. 자사주만 27%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각할 자사주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호재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와야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지금 적은 거래량을 이제 우상향시키고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지면 이제 저는 빠르게 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잘 사셨고, 1차적으로는 37,350원 이전 직전 고점 요 라인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뭐 편안하게 일단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법 개정안 얘기 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지켜보시면서 주가의 탄력성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 지주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파마리서치를요. 예.
지난주인가, 제가 그 10% 샀는데요. 네. 사실은 그 SK 아이테크놀로지를 32,000원에 20%를 갖고 있다가 한 3, 4년을 갖고 있다가 그걸 팔아서 이걸 샀거든요. 예, 예. 그걸 손절을 많이 했어요. 손절을 하고 지금 파마리서치를 들어갔는데 오늘 네. 약간 조정이 또 나오니까 손실이 오늘 좀 더 갑자기 커지는 조정이 느낌이다 이 많이 말씀이신 나와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50만 원 지금 평당가입니다. 사실 오늘 아니었으면 수익권이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고민이 딱 될 시점인데 우리 유 대표님께서 자세한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좀 드린다 그러면 파마 리서치는 조금은 이제는 우리가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한 거는 파마 리서치 악재가 나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라 LNC 바이오가 올해 매출이 엄청 좋다. 경쟁사라고 할 수 네. 있는. 좋을 거다라는 발표가 나온 다음에 파마 리서치가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용 시장이라는 게 진짜 한 20년 전에는 보톡스, 그 다음에는 이제 필러도 필러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파마 리서치가 작년에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 올라온 거고 이제는 그게 피부 재생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LNC 바이오가 그 패턴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파마 리서치의 실적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실적 피크 가능성의 우려감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작년에 70만 원을 찍어주고 크게 조정이 나오고 거의 뭐 마이너스 50%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반등을 줄 때 이미 35만 원 대비해서 또 한 60, 70% 이상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주식을 보실 때 과거에 이 회사가 이만큼 비싼 가격이었는데 지금 이 가격이니까 싸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저점에서 얼마가 반등을 줬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셨어야 되는데 50만 원에 접근하셨을 때는 조금 비싼 가격대가 아니었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 판이 끝난 건 아니다 판단하고 있고 좋은 뉴스들은 여전히 있어요. 중국 관광객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또 파마 리서치의 매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은 파마 리서치 악재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는 부분들 감안하면 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감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44만 원 잡아드릴게요. 44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매수가 50만 원까지는 올 수 있고 그 이상도 한 번은 가능하다. 하지만 거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 그러면 너무 욕심을 부린다라기보다는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서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습니까? 오늘 조금 샀는데 더 이상 사지 말고 네, 저는 그냥 파마 리서치는 신규 매수는 매력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정도의 매력은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오늘 하락이 과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제법 센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센 반등의 기준은 50만 원 얼마 빨리 회복하느냐 여부, 그러니까 매수가 50만 원 얼마 빨리 회복하는 여부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단기간에 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지금 평단가 기준으로 온다 그러면 더 유망한 종목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을 쭉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앞서서 한번 보여드렸던 그 카드 상담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카드가 새롭게 세팅이 됐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번에도 뒤집어 놨는데 과연 이번에는 난이도가 몇 개짜리가 나올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자, 이번에도 별 1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 3개짜리, 그리고 5개짜리 2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제가 한번 좀 지정을 해드려 볼까요? 별 하나짜리 해보실래요? 3개짜리 해볼게요. 3개짜리. 오히려 중간짜리가 예. 애매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제일 첫 번째 카드. 네. 예, 또 골라주시는 거고. 이 대표님은요? 저는 저는 1개짜리를 했으니까 예. 이번에는 2개짜리. 저는 단계적 올라가 있습니다. 2개로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순서는 똑같네요. 제일 처음 있는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이렇게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종목들인지 먼저 별 3개짜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있는 별 3개짜리. 네, 한번 보시죠.
자, 뉴로메카가 나왔습니다. 뉴로메카에 대한 고민도 최근에 많이 하실 법하죠. 이제 로봇 관련해서 워낙 또 급등을 했었고 또 이어서 급락이 나왔다 보니까 야, 정말로 이게 별 세 개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예, 지금 뭐 평단가 매수 그 비중 이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별 2개짜리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일 끝에 있는 카드입니다. 자, 알테오젠입니다. 아, 이게 5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별의 의미가 사실 약간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 두 분께서 좀 상담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 하나짜리랑 5개짜리도 남아 있는데 궁금하니까 이따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열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일단 뉴로메카부터 한번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11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이 20%인데 상승할 좀 여력이 있는지 봐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어렵네요, 이거. 예. 이게 별 5개짜리일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11만 8천 원이시면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에 매수가 되신 거죠. 이게 올라갔을 때 매수가 하신 건지, 정지 풀리고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유로메카가 좀 과하게 오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 운영사 쪽에 좀 매수를 좀 했다 뭐 하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좀 과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봇 관련된 기술력이 없는가? 전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세, 매출이 반영될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그거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유로메카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번에 한 3만 원 전후에서 혹은 3만 원 못 가던 주가가 불과 한 1, 2주 만에 한 4배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기다리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고, 비중이 20%이시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한번 승부를 걸 때는 걸어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라면은 신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전략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신규 매수를 한다라면 저는 한 8만 원 초반 정도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21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기간 조정을 준다 그러면 제일 좋은 기간 조정은 지금 9만 원대에서 한 11만 원대에서의 기간 조정을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한번 다운돼가지고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8, 9만 원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대에서 기간 조정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대비한다면 전 8만 원 초반에서의 추가 매수는 한 번은 가능하다. 그리고 반등은 좀 제법 세게 나올 수 있고, 지난번 고점 13만 원을 돌파해서 신고가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 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빠르게 가기보다는 워낙에 이번 달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한두 달 정도 혹은 두세 달 정도는 쉬었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박스권 주가 흐름에서의 좀 그 사고팔고를 좀 대응을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낮춘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로메카 만나봤고, 자, 이어서 이 대표님도 상담을 진행을 해 주셔야 할 텐데, 자, 알테오젠이었습니다. 48만 8,800원. 비중은 20%. 꼭 좀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자, 어떻게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회사 기술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 저보다는 이제 주주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낙주잖아요. 낙주. 제가 매일경제 나올 때마다 낙주 상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예전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테크잉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인데, 낙주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결국에는 특정 라인에서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시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빠진 물량 자체를 단기간에 바로 소화하기보다는 정말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악재가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회사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주주분들께서는 당장 호재를 막 발표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만 상상을 하시겠지만, 사측 입장에서는 호재를 여러 개 두고더라도 천천히 하나하나 풀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회사 이미지를 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술술 규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실망으로 받아들였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막 호재를 다 터뜨려갖고 주가를 올리기보다는
회사 입장이라면 차라리 지금 주가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천천히 더 풀면서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강성적인 이미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락 이후에 우상향을 하고 반등이 확인이 됐잖아요. 핵심은 무엇이다? HLB라든가 ABL바이오, 기존 어떻게 보면 알테오진을 이어갖고 주도했던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이고, 기간을 두고 제가 봤을 때는 간다고 한다라면 서서히 주가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알테오젠에 대한 상담까지 좀 진행을 해봤는데, 저희 지금 조금 전에 좀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인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케빈 워시 이름이 이제 나온 지가, 유력한 후보로 된 지가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지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에 속보로 많이 전해지기 마련인데, 지금 미국 시간이 아마 오전 시간일 텐데, 새벽이나 오전 시간일 텐데, 이 소식이 지금 이 시간에 전해진 데 대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후임으로 지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저희가 상담 좀 마치고 시간이 되면은 이 의미에 대해서도 두 분께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카드 상담을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선택되지 않은 종목들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별 5개짜리 종목을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질문을 드릴지는 두 종목을 확인해 보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별 5개짜리 두 종목 한번 열어주시죠. 자, 두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신풍제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표님이 또 바이오 쪽 많이 또 아시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들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신풍제약을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 대표님이 HD 현대 일렉트릭을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 먼저 보면은 매수가가 32만 9,300원입니다. 32만, 지금 주가 나오고 있죠? 80만 원대인데 매수가 평단가가 32만 9,300원, 그리고 비중이 20%. 자, 그런데 뭐라고 남겨주셨냐? 작년 11월 고점에 매도를 못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당시 이제 100만 원 직전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놓치고 나니까 좀 아쉽다, 고민이 된다, 아마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우선 축하드리면서 좀 배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고점보다는 살짝 낮긴 한데 어떤 상담해 주시겠어요? 뭐 사실은 뭐 마음은 별 1개짜리인데 또 작년에 100만 원, 그러니까 딱 생각하면 100만 원을 내가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100만 원 좀 못 가다 보니까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전 충분히 10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반도체가 잘 간다는 얘기는 그 수요가 좋다라는 거고, 그 수요가 좋다라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라는 이런 부분들을 관련돼서 어떤 확장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변압기 쪽도 잘 가겠죠. 그래서 충분히 저는 현대 일렉트릭은 매출이라는 이런 걸 감안하면 100만 원도 저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근데 100만 원 왔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매도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또 100만 원 돌파하면 또 그 이상으로 가는 게 또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뭐 지금까지 여러 유혹이 많으셨을 거예요. 30만 원에 지금이야 30만 원 저 바닥에서 잘 기다리셨다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보면은 중간중간 막 15% 20% 조정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걸 또 이겨내면서 지금 다시 또 9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100만 원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 중인 우리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고민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은 신풍제약인데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죠. 매수가가 4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중도 50%, 30% 아니고 50%. 네. 4만 원에 50%. 그리고 지금 현주가 13,000원대. 네.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어림잡아서 팬데믹 때 이제 치료제 관련주로 대장주로 나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주가 자체가 6,000원짜리가 21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팬데믹 치료제로 묶였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10배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결과치가 어떠냐? 어떤 종목은 거래 정지가 되었죠. 어떤 종목은 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죠.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검색 안 되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가격대까지 올라면 아마 그 당시 팬데믹에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더 큰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거기에 관한 치료제 이슈가 불거져야 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난 6월 달에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사주를 코스피 종목에서 7% 이상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상법 개정 이야기 안에서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올 때는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수가까지는 정말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온다. 그 부분부터는 어쩔 수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크게 좀 사실상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주도주를 통해 수익을 내시면서 천천히 손절을 해 나가시면서 기회비용을 아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좀 손실폭이 큰 종목에 대한 상담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장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 보니까 좀 가급적 정리하는 쪽, 그리고 다른 쪽에서 수익을 좀 현실화하는 쪽으로 상담을 많이 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